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래 다 동일하지 않고 이 시행 집단의 일자리가 얘는 유지가 되는데 그 반면에 얘는 점점 내려가는 포인트였단 말이야. 즉 뭐가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평행 추세 가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말이야. 점점 일자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적용값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프로블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비례로 바꾸는지 한번 보시라고. 프로그램이 이것도 아까 그냥 안 준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얘를 어떻게든 이렇게 비틀려고 노력해. 어떻게든 얘를 이렇게 비틀려고 노력한다고. 그 함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보여요. 안 그러면 네가 왜 이렇게 개소리하지?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의 증가보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적용을 한 거지. 일자리를 늘리려는 작용을 한 거야. 적용을 시킨 거야. 실제로 적용이 일어났었지만 사실은 그건 뭐야? 이만큼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려가는 게 빠진 것만 등장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가정이잖아. if.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누가 더 많이 빠지겠어? 얘가 100에서 100이 갔어. 얘가 99가 간다며. 얘는 100에서 쭉 내려서 80이 됐었겠지.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 집단에서보다, 그래서 고용률 증가보다 여기서는 훨씬 더 뭐야? 작을 수밖에 없다. 뭐가? 고용률의 증가가 여기선 작을 수밖에 없다. 왜? 이게 전제 조건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보다, 이거보다, 여기의 효과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 비례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요거 수능에 등장할 겁니다. 그 뉘앙스.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할게요? 가장 먼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문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 환율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그 뉘앙스 한번 볼까요? 어디가 있니? 우리 6페이지에 17번 볼래요? 6페이지 17번. 얘가 지금 가장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가 조금 공모할 수 있어요. 막상 통장에서 이걸 중간에 잡아놨는데 안 쓸 확률이 높아. 왜? 3점짜리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여태까지 추세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9월에 그 기술 1번 문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르쳐 드리는 건데, 17번의 A,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표적 DNA에 대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번 볼게요. 자, 표적 DNA, 봐봐.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비교 집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가 있어요. 내가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가 있고요.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표적 DNA이고요. 얘도 표적 DN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농도를 인지해. 농도 알아. 근데 얘는 농도를 몰라. 이 상황에서 이제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해주잖아. 가정. if. 만약 A가 B보다 이 DNA의, 이 표적 DNA의 농도가 높다면으로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높다면. 이 사이클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증가폭이 뭐하다? 증가폭이 더 크다. 그죠? 곱하기 제곱이었거든요. 이었을 때 4, 8, 16, 32였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8로 시작하면 16, 32, 64 요 비례를 앞에서 잡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 오르고 2 오르고 얘는 얼마 올라? 8 오른단 말이에요. 얘 그 다음에 4 오르고
얘 그 다음에 16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폭이 커진다라는 비례를 잡고 이 문제에 A를 들어가서 써야 되겠지. 그래서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얘의 증가량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얘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왜? 농도가 높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B가 까다로웠던 거죠. 나가 되게 까다로웠죠.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박색도. 이게 이 작품의 포인트였는데 CT 값의 발색도거든요. 이게. 요게 시간, 이 감지가 되는 이 시간대의 3개 정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빠르고 느리다의 포인트가 아니라 검출이 됐을 때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때 검출이 되든, 뭐 32라고 쳤을 때 이때 검출이 될 거고 이때 검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얘가 훨씬 더 빠르게 검출되고 얘가 느리게 검출되지만 그때의 색깔의 농도는 어때요? 똑같이 32이기 때문에 같다. 로 때려 박았었어야 되고. 마지막에 봐봐. 마지막에 어떻게 비틀리는지 봐봐. 따라서 PCR의 CT값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얘가 빠를까 얘가 느릴까 얘가 빠를까 얘가 느릴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얘가 더 빨리 검출될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은 빨라진다. 요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되게 최근이야. 요 지문도. 근데 이게 3점짜리 요 지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제 있잖아. 이 나만 빼도 2점짜리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나만 빼도. CT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것 때문에 개념, 정의, 확실히.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얘기가. 근데 어려운 얘기지. 요것도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볼까요? 10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이 31번 문제예요. 31번 문제. 근데 이거는 한번 풀어볼까요? A만 읽고 우리가 32번 풀 수 있어요. A만 읽고 32번 풀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장르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짜리 비례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다 체크. 그죠? 그리고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체크하는 상황에서 풀려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S국에서 3번 보죠.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이 과하게 보호된다고 판단하면 지적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접근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진다라고 나오겠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점짜리야. 이 비례를 전제 조건에 따른 비례의 업다운이 이번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오면 아까 전처럼 기술처럼 나오는 거고요. 쉽게 나오면 이런 뉘앙스로 이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풀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일 거다. 근데 얘가 3점짜리일 확률이 높은데 쉽게 나오면 이번에 그 0.8, 0.2처럼 바뀔 수도 있다. 한 지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딱 2개만 갖고 가세요. 오늘 이렇게 8번 이렇게 한 6번 정도 이제 나왔게 되는데 1번이 결국은 뭐예요? 보기의 매칭. 제발 외워. 생각해야 돼. 보기 할 때 엄만 생각하지 마. 내가 대충 읽어서 찍을 생각하지 마. 알겠죠? 틀리는 진짜 문학 보기 3점짜리 틀리는 순간 등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 지금 개같이 한다고 비문학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아니야. 보기 얼마나 잘 조질 수 있느냐, 빨리 조질 수 있느냐가 돼. 비문학은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 제발.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들 유류분 했잖아. 사실 더 잘할 수가 없거든. 유류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9월달에. 근데 이게 욕이 안 풀렸던 이유는 뭐였을까를 제가 생각해보라. 사실 똑같이 나왔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쉽게 나온 거야. 물론 3점짜리 그 개기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앞에 있는 1, 2, 3번 있잖아요. 개 쉬웠어요 진짜.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뭐였지? 시간이 없었을 거야. 다 시간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거 못 느끼지 않았을 거야? 이 전제 조건? 원래는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원래는 시가로 해야 되지만 이때는 시가가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줘야 된다. 노력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 그 점유 계정보다 훨씬 쉽게 나온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들. 안타깝다. 지금 하는 이 대칭성 이야기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오늘 보여드렸던 이 비례. 제발 비문학에서 잡아.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잡고. 명확하게 옆에다가 요 구조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고민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리고 찍기도 다 요령이야 여러분들. 1, 2, 3, 4, 5번이 있는데 요 비례를 가지고 활용한 애가 답이 되는 게 높아요. 잘 생각해봐. 요 비례를 가지고 활용한 애들이 역대로 항상 높았어. 그런 지점들. 물론 1, 2, 3, 4, 5번이 다 비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요 비례들을 좀 따볼 확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지점들 정확하게 요 2개가 오늘의 이제 포인트였고 한 개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우리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얘가 이제 저번 6월달 이야기인데 다시 해주지 않는다. 다시 해주지 않겠지만 요 과정 잘 기억해. 우리가 읽을 때 14번 첫 번째 문제. 항상 첫 번째 문제죠. 물론 요번에는 좀 그 비례 때문에 조금 했었지만 이게 개념의 정의가 진짜 중요해요. 이번 유류분 문제 같은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이 유류분이라는 정의가 뭐야? 내가 원래 이 A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유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100이라는 거를 C라는 놈한테 무상으로 던졌을 때 나는 이 무상으로 던져서 원래 자유잖아. A가 C한테 준 건 자유인데 얘에 뭘 보존해주기 위해서
권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가격의 얼마만큼? 2분의 1만큼을 받는다가 법적인 조건이었다고요. 이게 개념이었어 이게. 근데 내가 50을 받아야 되는데 10만큼 받으면 40만큼밖에 못 받는다. 20 받으면은 30만큼 받는다. 근데 이거를 틀리게 한, 이 개념을 틀리게 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여기에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개념은 뭐예요? 이 2분의 1을 무조건 받는 거야. 이 값은 무조건 받는데 내가 미리 받는가 아니면 여기 사이드에 있었던 이 돈을 미리 받아놨는가의 문제였지 이 2분의 1을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는단 말이야. 다 어디서 굴러가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정확한. 놓치는 순간 안 보여. 그러는 순간 그 2번이었잖아. 2번 X 치는 순간 이제 막히는 거야. 2번을 넘기는 순간.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게 차라리 더 빨라진다니까. 차라리. 좀 시간을 쓰더라도. 이거 아니야. 막 이러고 찾는 거 아니야 원래. 14번도 이것도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정확한 개념을 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경우에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찰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적용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행 집단과 적용된 집단과 정해지지 않는 이 표본 집단, 비교 집단. 그래서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데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 결과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뭐야? 실험적 방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실험적 방법의 정의가 뭐였어요? 이 실험적 방법의 정의는 앞에 줄이잖아.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두 집단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두 집단은 뭘까? 이 두 집단,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일 거야. 얘들이 임의로 배정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것도 봐봐. 원래 숫자를 다루는 과학적인 지점들에서는 이게 깔끔하게 먹히는데 사람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가정의 영역으로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봐봐. 1번.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봐. 1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이게 어떻게 굴러갈까요? 여기서 결국 이거예요. 이 실험적 방법은요, 결국은 이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어야 돼. 전제 조건이 뭐야? 두 집단의 표본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요 얘기가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 뒤쪽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행과 비교 집단에 뭘 보는 거예요?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임의로 배정함으로써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을 빼면서 찾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1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고. 얘만 생각해보면 된다. 얘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한다. 어긋나 있죠. 어디서 다 파생되는 거야? 정의에서 그 힌트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지점. 어려운 일이야. 어려워 실제로. 이게 액팅을 하면서 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 게 되게 어려워.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뭐야? 두 개가 전제 조건이었는데 왜 얘는 하나만 조지지? 이 뉘앙스를 느끼는 순간 얘가 보이기 시작해.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 좀 힘들지. 이런 거. 알겠죠? 근데 2번 같은 뉘앙스들이 다시 나올 거예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자 마지막 수위 중에 경우가 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반정과 가정을 가지고 굴리는 문제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넘버링 중에 하나입니다. 반정과 가정을 가지고 장난치기. 요거 3번.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 두 집단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전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전제 조건들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16번 기억나세요? 16번. 요거까지만 또 하고 이제 끝날 텐데 16번. 표를 해석하는 게 좀 메인이기는 했는데 아마 이것도 결국은 뭐 써야 돼? 시간 써야 돼요. 그래서 수능장에서는 도망치시는 게 맞는데 이거를 푸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요 개념이 3점에 적용이 됐지만 2점에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또 해드리는 건데, 요거를 풀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 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의 전문제 1, 2, 3, 4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의 이 중간 부분부터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부터 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야? 이구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봤어? 통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지만 고용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동시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잡아뒀다는 거야. 이건 3점짜리가 아니더라도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거 잊으시면 돼요. 기본기야, 요거 같은 경우. 그랬을 때 내가 이 보기를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이 보기 문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4번을 찍는 요령은요, 요걸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이 4번의 문제였잖아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의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때보다, 여기잖아요. 1년간 변화. 이거 1년간 변화로 파악할 때보다 시행 집단의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통시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노동 고용인데 왜 통시 가지고 지랄하지? 분명히 공시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뉘앙스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이 보기를 따라가다가 이상한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데? 요 느낌이 걸리는 부분들이 다 이 축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축을 만들면서. 수능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하지만 요 뉘앙스를 느낄 수는 있어. 그랬을 때 그 이상한 부분을 찍었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얘가 답이야 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만 세 개 중에 하나만 맞춰도 됩니다. 알겠죠? 요 뉘앙스는 하나씩. 오케이? 봅시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모의고사 안 풀었다 손 들어봐. 모의고사 안 풀었다. 내가 이 4차 예비평가를 풀지 않았다 손. 오늘 문항은 다 풀고 가. 내가 다 봐주는 이거 줄 테니까 오늘.